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뉴욕 일원 물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인들을 겨냥한 대규모 코인 투자 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피해 한인이 수십 명에 달하며 규모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펜실베니아주에서 현금 수송차를 노린 연쇄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인마트 주차장에서 약 70에서 80만 달러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필수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를 미국 내 제조사에서 조달해 비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욕시 의회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꼽히는 미드타운 재개발 계획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가구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포함돼 있어 상권과 주거지 사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 통신기업 AT&T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뉴욕 일원 물가가 전국 대도시 평균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뉴욕 일원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은 3.4%, 에너지 가격은 3.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일원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로 주택 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뉴욕과 그 주변 렌트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7% 올랐는데 렌트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보다 렌트 공급이 지나치게 적은 탓에 렌트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퀸즈 평균 렌트도 월 3,000달러를 넘어섰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8%나 올랐습니다. 뉴욕 일원의 에너지 가격은 3.9%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1.6% 하락한 미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뉴욕 일원 휘발유 값은 11.4% 하락했음에도 에너지 가격은 올라 충격을 줬습니다. 브루스 버그먼 노동통계국 이코노미스트는 천연가스와 전기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일원의 수업료와 보육비는 전년보다 5.9%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 지역 식료품 물가 역시 뉴욕에서는 3.5% 올랐지만 전국 평균은 2.2%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뉴욕 지역 의료비는 1.9% 오르면서 전국 평균 3.5%보다 덜 올랐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올해 뉴욕시 연간 물가 상승률은 3.9% 수준, 내년은 2.8%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웃돌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들을 겨냥한 대규모 코인 투자 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기업 VMS USA로 인한 피해자가 워싱턴주 한인 사회에서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남가주에서도 이 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아태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인이 암호화폐 투자기업 VMS USA와 관련해 워싱턴주 한인사회에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민석 워싱턴주 공화당 아태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당국에 VMS USA 사례를 공개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5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LA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투자기업 VMS USA 대표 박가람 씨가 지난 2022년부터 VMS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 수익을 약속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한 위원장이 전한 피해자들은 박 대표가 VMS와 VMS 클래식 코인을 펌프 앤 덤프 방식으로 운영하고 투자자의 자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며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박 대표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협박했으며 고급 SUV를 구매하거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박 씨가 이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정부 복지 혜택을 빼앗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워싱턴주 금융국 코인베이스의 지갑, 거래 기록 관련 소환장, 박 씨 명의의 $200만 상당 주택, 캐나다 부동산, 피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 그레이스 프론티어 미션 계좌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박 씨가 이 종교단체와 서울 금천경찰서 주최 행사 등에 기부를 하며 이미지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주에 걸쳐 약 50명에 달하고 전 세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주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VMS USA를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2025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 투자자 거래 내역과 지갑, 기록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인원은 약 200명,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앤디 박 씨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VMS USA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펜실베니아에서 무장절도범들이 현금 수송차를 노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인마트 주차장에서 약 70만 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필라델피아 첼트냅 타운십에 위치한 H마트 주차장에서 70만 달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브링크스 운송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는 사이 2명의 무장 강도가 뒤쫓아와 총을 겨누고 현금을 강탈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 명은 AR-15 스타일의 소총을, 다른 한 명은 권총을 들고 있었으며 2인조 강도는 약 70에서 8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들은 곧바로 검은색 아큐라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은 이후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현금 수송차 도난 사건이 최근 필라델피아 일대에서 발생한 현금 수송차 대상 연쇄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필라델피아의 한 홈디포 주차장에서 역시 AR-15 스타일의 무기로 무장한 범인들이 브링크스 직원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브링크스 직원인 31세 트레이바인 잭슨을 포함해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브링크스 직원 측 변호인은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며 이번 사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월에는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역에서 브링크스 직원이 현금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2명의 강도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금을 뺏으려 했던 2인조 강도는 검은색 닛산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도 AR-15로 무장한 3명의 강도가 현금 수송차를 털고 달아난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FBI와 협력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금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주 화요일 필라델피아 H마트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70만 달러 강탈 사건의 범인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제약 공급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수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려고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원료 의약품은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사에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보건 및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 26개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의약품 6개월치를 비축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처방약의 원료 의약품 중 10%만이 국내에서 제조돼 외국 공급망 중단에 취약하다며 핵심 원료를 외국이나 적대적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치 원료 의약품을 사는 데 드는 예산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기존 예산을 재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1기 임기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86개 필수 의약품을 선정해 원료 의약품 전략 비축고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비축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무역 분쟁, 전쟁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최근에는 250%까지 의약품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금속,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에 이어 의약품 관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인상을 유발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등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4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유럽 정부 관계자는 8월 말 전에는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시점은 바뀔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오늘 미드타운 사우스 지역의 재개발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번 미드타운 재개발 계획안에는 수천 가구의 저렴 주택 공급이 포함돼 있어 상권 보호와 주거지 확대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드타운 사우스 복합용도 개발 계획으로 불리는 이번 재개발안은 23스트리트부터 40스트리트까지 또 5에비뉴부터 8에비뉴 사이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에는 총 5억 달러가 투입되며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가운데 3천 가구 이상이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재개발 지역이 의류 산업의 중심지인 패션 에비뉴 일대와 겹침에 따라 뉴욕시 행정부는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정부는 미드타운 사우스가 활기찬 주거 및 상업 복합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상업지구에 주거 공간이 들어서면 임대료 상승과 함께 의료업종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기금을 마련해 의료업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계획안에는 가로수 조성, 34스트리트 차량 진입 제한, 버스 전용 도로 및 자전거 도로 확충, 학교시설 개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보행 전용길을 확충하는 그레이터 그린웨이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교통수단 다양화뿐 아니라 폭염과 폭풍 피해 완화, 그리고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그레이터 그린웨이 계획을 통해 기존에 보호된 자전거 보행 전용길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계획한 각 자치구별 그린웨이 길이는 맨해튼 125마일, 퀸즈 137마일, 브루클린 100마일, 브롱스 86마일, 스태튼 아일랜드 54마일에 달합니다. 이번 계획은 교통국과 공원국이 협력해 진행하며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교통 대안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밀집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형 통신기업 AT&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AT&T가 지난해 최소 2차례 이상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1억 7,7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AT&T 고객 데이터 첫 번째 유출은 지난해 3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약 7,6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사회 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이 다크웹에 유출됐습니다. 두 번째 유출은 지난해 7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거의 모든 AT&T 고객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두 사건과 관련해 미전역 주 및 연방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두 건의 집단소송으로 통합됐습니다. 이후 지난 4일 연방판사의 판결을 거쳐 첫 번째 사건 관련 배상금으로는 1억 4,900만 달러, 두 번째 사건 관련 배상금으로는 2,800만 달러, 총 합의금 1억 7,7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청구 자격은 두 사건 중 하나 또는 두 사건 모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으로 첫 번째 유출 피해 고객은 최대 7,500달러, 두 번째 유출 피해 고객은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사건 모두에 해당되는 고객은 최대 7,500달러까지 합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2025년 11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급은 최종 법원 승인 심리가 예정된 12월 3일 이후 진행됩니다. 자격 여부와 청구 양식은 공식 청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청구 관련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이미 이메일로 안내를 받았다면 보상 자격이 있는 고객으로 분류된 상태이며 이메일을 받지 못했더라도 데이터 유출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신원 도용 관련 서류 등 피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크랙 코케인을 숨겨 밀 반입하려던 미국 국적의 한인 여대생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23세 제이미 최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영국 국경수비대의 단속에 적발됐으며 런던 알즈워즈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남미 여행 중 구매한 파마전 치즈 휠 안에 시가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순도 94%의 크랙 코케인을 숨겨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5월 20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페루 리마를 거쳐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이동해 24일 체류한 뒤 브라질 상파울로를 경유해 영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폭력범죄로 장기 복역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워싱턴주에서 도주한 흉악범이 LA 한인타운에서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은 LA 한인타운 인근 라파엣 파크 지역에서 살인 용의자로 수배된 알렉산더 리 로저스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로저스를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했으며 현재 그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번에 로저스가 연루된 사건은 지난 5일 워싱턴주 카울리츠 카운티에서 발생한 칼부림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됐으며 약 일주일간 워싱턴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도주하다 LA 한인타운에서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많은 제조업체를 뉴저지에 유치하기 위해 제조업 세제 혜택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넥스트 뉴저지 제조 프로그램은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상근직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 소수인종, 참전용사, 성소수자 소유 기업이나 기회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5억 달러를 이전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캐럴 진 도일 커니 시장은 이번 법안이 주 전역에 개방되지만 특히 사우스 커니 지역의 제조업체 확대와 고용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책정 시 약값 상승, 약 사용량 증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으로 최대 인상폭이 월 35달러로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지원금의 40%가 줄어 인상 한도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은 연 2,000달러로 제한됐습니다. 이는 고가 약물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연방정부의 부담 일부를 보험사에 전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가입자 부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는 고가 약물 사용 증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전가, 보험료 억제 프로그램 축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